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리는 대신 2단계를 일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학생 규모에 관계없이 수도권의 모든 학원과 독서실은 문을 닫습니다. 자세한 내용 금창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창호 기자. 네. 300명대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기엔 확진자 수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일단 확진자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된 환자는 모두 371명입니다. 예. 네. 이 전날 확진자 수가 400명이 넘게 이제 치솟은 것과 비교해 보면 다소 좀 줄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수도권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그렇죠. 이 서울이 145명, 경기가 112명, 인천이 27명으로 어제 전체 지역 감염의 80%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수도권의 누적 확진자가 7,200명으로 처음으로 대구를 넘어섰습니다. 예. 이 교회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는 지금까지 978명입니다. 또 전국 교회 12곳에서 지금까지 1,460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도 하루 사이 23명 늘어 지금까지 45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오늘 10시 기준으로 전국 7,175개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어제보다 140여 곳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과 같다면 다음 주엔 하루 최대 2,000명까지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또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예. 전체 지역 감염의 80%가 수도권. 아무래도 수도권이 심각한데 그런 만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수도권에서 일주일 더 시행한다고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2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한 시점이 다가왔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이번 일요일부터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사실 이게 오늘 오후 브리핑인데요. 예. 오늘 오전에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금 보셨듯이 정부는 여기에 더해서 모레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학원이나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네. 이 2단계 적용 기간은 늘리지만 3단계로 격상을 한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요거는 방역 상황과 경제 상황을 좀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도 정부는 최근 수도권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해 엄중한 상황이라면서도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서 눈에 띄는 게 많은데 일단 교육 현장의 변화가 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좀 학원 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이 기존에는 300인 이상 대형 학원만 학원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닫았습니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 31일 자정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수도권 모든 학원의 집합을 금지합니다. 네. 대신 그동안 학원은 온라인 강의든 비대면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소재에 있는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문을 닫아야 하고요. 또 집합 금지 조치를 만약에 어기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정부는 또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가 운영을 계속하다가 만약에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한다면 치료비나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9명 이하만 공부하는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집합 금지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지만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네. 기존 2단계보다 더 강화된 2.5단계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만큼 교육 현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변화도 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이어서 학원마저 좀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돌봄 공백을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는 일단 정부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했고요. 민간 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은 일단 영업은 하지만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 주문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주문 또는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집합이 금지됩니다. 이런 조치들을 종합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셈입니다. 네. 정부는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도록 이 수도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만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만약에 3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이 된다면 이 경제활동 제한 범위가 더 커져서 서민 경제와 일상생활에 상처를 남긴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네. 확실히 강화하기로 한 만큼 일주일 연장 시행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